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하고 소통할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데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녹화는 시작했고요. 혹시 내가 여러분 녹화 안 하는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매 강의실을 4개씩 만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하루당 하나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제 매 시간마다 녹화를 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때도 4시간 연속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하나 끊어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서비스를 공부하려면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의 서비스, 진짜 뭐 한국 사람들 서비스 정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죠.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 되게 친절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진짜 어떨 때는 나를 내려놓고 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나라의 특색에서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 노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하고 세 번째 딱 부탁하면 일본 사람도 얼굴 확 바뀌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각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질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되게 좋은 점이 친하면 아주 가족처럼 지내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서비스가 여기 1988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혹시 아는 사람? 없죠. 네. 1988년에 한국에서는 한국을 국제에 알리는 가장 큰 일인 올림픽, 예,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호돌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국제적으로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큰 행사를 치르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에서 서비스가 진짜 본질적인 서비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도 이제 산업이 이제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다 보니까 서비스조차도 약간 기계화됐어요. 자, 무조건 문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내는 서비스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이제 3차 산업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시대적으로는 IMF라는 97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2년에 여러분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그래서 삼성동 거리, 광화문 거리 이런 데 다 이렇게 붉은 악마들이 나와서 응원하고 이러던 시대. 예, 이때 나도 사회생활 한참 할 때라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일도 했고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열리면서 이 서비스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오는 2015년 이제 4차 산업 시대 얘기를 하면서 2018년에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이런 스포츠나 이런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많이 기점별로 바꿔가게 되는 계기를 가진 게 서비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의 서비스는 빠질 수 없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 된 거예요. 물건을 팔면 여러분 물건 살 때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 여러분이 냉장고를 산다면 여러분 뭐 보고 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큰 가전제품을 살 일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 뭘 가장 우선시해요? 가격? 품질. 그렇지, 에너지 효율. 예, 그거는 이제 품질적인 면에서 전략할 수 있는 거. 예, 에너지 효율. 또, 뭐 그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또 1등급. 품질과 기능. 네. 성능. 그러니까 품질, 기능, 성능, 효율 다 골라놓고 나서 마지막에 뭐 최종 선택군이 1, 2, 3, 3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요? 가격. 예, 그렇죠. 가격. 예. 일단 경제 사정을 봐야 되니까. 예.
에너지 효율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격적인 것도 있죠. 오래 쓸 거잖아요. 오래 쓰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예, 당연히 전기세 덜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자, 또 뭐 여러분 그 브랜드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브랜드를 찾는 이유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 AS 보지 않나요? 예, 수리. 예. 이게 사서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뭐 습도, 온도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모르는 고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오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AS적인 측면을 꼭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 나도 예전에는 그냥 좀 예쁜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성능, 기능 이런 거 보고 샀는데 성능, 기능 일부 안 쓰는 거 너무 많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고장이 없어야 되고 장고장이 있더라도 빠르게 AS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름에 에어컨 샀어요. 근데 A, B, C사는 그래도 뭐 여기는 2주, 여기는 3주, 여기는 그래도 뭐 한 달 안에 온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는 AS 센터조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어. 이런 회사 제품 안 산다고요. 오래 쓸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 속에 있는 서비스와 연결되는 아주 직결되는 서비스죠. 이거는 뭐 이건 제품과 아주 직결되는 서비스. 이런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요때는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계기가 없었어요. 2002년도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엄청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축제 이런 걸 할 때 한국 관광 산업이 요때 같이 발맞춰 갑니다. 평창 때는요. 사실 이때는 요때보다 노력을 덜 했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미 평창 때는 예, 선수들조차도 또 여러분 같은 MZ 세대들이 이제 이때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 세대들은 즐길 줄 아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현장 속에서도 예,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어서 자 이렇게 1800시대 이때는 친절해야 된다는 친절 교육만 무조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의 서비스 교육은요. 아 서비스는 이러해야 돼.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매뉴얼화하는 서비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소모품 같다고 느껴요. 자 그러다가 고객 만족 이때는 뭐 고객은 왕이다. 뭐 고객을 기절시켜야 된다. 고객을 절도시켜야 된다. 막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즐거움보다가는 네,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걸 받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고객 만족이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고객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개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또한 서비스 못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돼서 거의 평준화 됐다는 거예요. 제품도 다양한 기능의 평준화, 서비스도 평준화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서비스로 같이 추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2017년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서비스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서비스 직원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교육시킬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객이 왕입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고객이십니까? 그럼 네 그래요. 여러분은 왕이시네요. 이러면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무술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힘들고. 그런데 요즘 공정가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공정가치. 내 직원이 잘못한 거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 도리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공정한 시대. 그래서 서로에게 존중해 달라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너무 욕하고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어도 좋다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창업을 하시던 기업에 입사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적이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격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온 이 세 단계로 바꿨죠. 친절 서비스 교육에서 CS 교육, 고객 만족 경영, 그 다음에 서비스 경영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를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친절 교육에서는요. 중심이 수요자였어요. 수요자. 예. 그 다음에 CS 교육에서는 고객, 소비자의 권리 옹호가 되게 높았죠. 예. 그러면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고객하고 같이 상생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현장에 있는 이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상생 경영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입장의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이 서비스 하는 사람도 네, 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고객도 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관계, 소통과 협업의 관계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절한 태도만 습득하는 수준으로는 상생 경영 불가능하고요. 이미 고객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고객이 왕이라는 시대를 다 접했던 고객들에게 그거와 다른 어떤 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중국집을 해요. 중국집 가게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 볼게요. 중국집에 갔어요. 나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단무지 하고 양파를 줬어요. 근데 옆 테이블은 보니까 코스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탕수육도 서비스를 주고 군만두도 서비스를 주고 물만두도 서비스를 주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그쪽도 넷, 우리도 넷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코스 요리를 시켜 먹는 네 사람에게는 개인당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군만두, 물만두, 예, 탕수육을 서비스로 줬어요, 내가.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중국 요리를 먹고 있는 분에게는 그냥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을 시킨 네 분에게는 그냥 단무지하고 예, 양파 그냥 일반 주듯이 그것만 줬어요. 자, 여러분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인이 잘 모르겠다 그랬고. 자,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서비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어떤 그 서비스 경영의 마인드로 나를 접근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코스 요리를 시켜 먹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해. 그렇대.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짜장면하고 짬뽕 시켜 먹는 테이블이에요. 공정해요? 얘가 서비스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없네요? 마음 상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중국집의 이 광경을 보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사람들이 기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중국 음식을 먹는 테이블에 있으면 섭섭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음. 자, 그렇게 보면 한번 서비스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 여러분 이제 고객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고가의 부가가치를 일으켜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객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면 고부가가치를 생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다른 퀄리티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퀄리티를 제공받기 위함도 있고 내가 고퀄리티를 제공받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내가 왜 이만큼의 돈을 쓰고 내가 여기서 얻으려는 게 목적이 단순히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고객,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일으켜주는 그 고객은 거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다 그래서 허드렛 음식을 먹거나 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일반적인 매출을 일으켜 주는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그냥 빠르게 빨리 스피드하게 먹고 오려는 게 일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에 맞게 우리가 가진 원래 그 가격에 맞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 주인은 잘 했어요. 근데 주인이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옆 테이블에서 당연히 그 가격에 그렇게 서비스 해주고 우리 중국집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그분에게 제공한 것은 나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옆쪽에 놓고 딱 진행했을 때 이거 서비스입니다 라고 계속 갖다 줄 때 옆에서 느끼는 그 기분 나쁨. 이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격의 만큼 내가 제품을 제공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한 거냐면 서비스 운영 관리를 잘못한 거죠. 다행히 코스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리시키는 게 좋아요. 뭐 룸으로 보내준다거나. 왜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공정한 거고 정당한 것이지만 그리고 나의 매출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로 추가적으로 그 금액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옆에 온 고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짜장면을 먹는다고 해서 격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서비스 경영을 할 수 있게 예약을 받을 때 자리를 배치할 때 다르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은 보통 예약하니까. 그래서 예약 서비스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충돌하지 않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뭐 물건을 뭐 서비스로 뭐 먹을 걸 더 주는 거 먹을 거에서 정이 난다고 하는데 더 주고 덜 주는 걸 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더 받는 사람이 옆 테이블 보고 나는 더 받네 이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공간 분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서비스 경영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비스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룰이 있잖아요. 왜 보면은 탕수육을 시키면 군만두를 같이 서비스로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룰들은 아마 이 사람도 지켰을 건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듣고 보면서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 뭐야,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이렇게 해라고 느끼게 한 거,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주고 생각하라는 게 서비스 경영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 서비스 경영의 단계에서는 바로 인플로이, 임직원 전체가 만족을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주인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의 그 고부가 가치를 일으키는 분과의 관계도 유지시켜주게 했고, 또한 옆 테이블에서 그냥 일반적인 메뉴를 먹는 분들에게도 원래 중국집에 오는 스피드함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불쾌감을 주지 않는 원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이런 게 형성되게 하는 게 바로 임직원들에게도 주인에게 불쾌감이 덜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게 서비스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나오죠. 공정 서비스 권리, 갑질 손님 나가주세요. 공정 서비스가 뜨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체계화되면서 있는 거죠.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이라는 거죠. 교환 가치에 맞는 체계화된 서비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의를 지켜주면 우리도 예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해야 되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도 고객도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이제 이런 공정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생각도 마인드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지인일 수 있다고. 만나서 보면 우리의 친구와 누구들은 나 그 고객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도 현장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의 격도 올리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것을 되게 썼던 이분이 정말 대표적인 분이시죠.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고용관계에 있는 나고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바로 이런 고객 서비스 권리가 표준안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내보내고 뉴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슈화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고객도 가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중국집 사장도 이런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고도 표준적인 걸 받고도 불쾌해지지 않게 하는 서비스 전략은 본인이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고부가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A 모드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3M, 올드 3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너리즘, 그냥 관행대로 한다는 거죠. 매뉴얼, 정해져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매뉴얼, 반복된 서비스를 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이건 기계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개인화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의미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인드,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나. 경영 능력이 필요한가, 서비스 마인드가 왜 필요한가 이런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뉴 3M이 나오게 되죠. 근데 메소드 여기에서 실질적인 방법 제시. 그 다음에 민즈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해야 된다는 거. 매니지먼트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3M의 시대로 도입하게 돼서 이런 개념들이 서비스 경영 자격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학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앞쪽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광고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배려심. 네. 다른 학생들이 잠깐 올려주는 동안에 영상 속을 보다가 보면 저 사람도 없는 사람이지만 베풀고 다니죠. 얼굴이 되게 밝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너나 먹고 살지. 이런 얼굴로 이렇게 안경 가게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왜 이렇게 이제 오냐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언가 바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 진짜 진심으로 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예. 자기 마음으로 그냥 진심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도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박함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요구, 도구 이렇게 느껴지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통해서 무언가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네, 여러 번 본 영상이지만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여러 번 봤다고 하니까 더 대단하네요. 이 영상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또 여러 번 본 학생들도 있고, 이게 서비스 수업하는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들이나 강의자는 이 영상 대단히 많이 활용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여기를 보면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하면 일단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 우리가 직업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들이 더 많이 지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들이 더 많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들을 지치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서비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제공하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 그 다음에 내가 그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딱 믿으시면 바로 이 영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마음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쩌면 어떤 기술 보다가도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내가 즐거운 마음이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현재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는 더더구나 그렇죠. 우리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눈이 웃고 있다는 건 평상시 웃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도 알아요. 그 속에서 저 사람 나를 반겨주는구나. 예,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영상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격증 과정의 이제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은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예의와 관련된 부분들 들어볼 거고 첫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미지 메이킹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고객과 우리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 커뮤니케이션에 자 서비스 하는 사람은 매너, 에티켓, 이미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기획하고 의전할 거냐 이 회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사내 회의도 있고 사회 회의도 있고 하물며 글로벌 회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비즈니스 에티켓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이제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응대, 전화 응대, 글로벌 메뉴 이렇게 4개의 단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켓이란 여러분 에티켓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에티켓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티켓 뭘 것 같아요?
지켜야 하는 매너. 예, 지켜야 하는 매너.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질서. 예. 네, 그러면 매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너는. 그러니까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너는 뭐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 배려라고 생각한다. 예, 몸에 배어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예, 꼭 지켜야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공공 질서,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너죠. 예, 에티켓이죠. 예, 그 다음에 몸에 배어서 실제로 외부에 나오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써주고 하는 것들은 네, 매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에티켓은 뭐고 매너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건 뭐고 사회생활에서 매너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에티켓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교, 여러분의 그 학교로 보면 학칙 같은 거예요. 학칙. 자, 강의 수업 시간에는 뭐 9시 반에 꼭 들어와서 입실해야 되고, 강의는 50분 동안 진행되고, 10분 동안 휴식할 수 있고, 5분이 늦으면, 예, 뭐 출석이 되지만 10분까지 늦으면 지각, 그 다음에 10분 이후에 들어오면 결석. 이런 것들조차도 다 에티켓.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는 당연히 타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에티켓이라면, 매너는 네, 뭐, 강의를 하고 늦게 들어올 때, 강의실에 늦게 들어올 때, 앞쪽에 그 뒤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히 예절이지만 조금 더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간다거나, 뭐 영화관에서 나 늦게 들어왔을 때 예, 허리를 숙여가지고 걸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너이죠.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개념으로 된, 자, 우리 한번 얘기를 보면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 핑거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핑거볼이 뭔지 아세요? 핑거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글로벌 매너를 하다 보면 핑거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핑거볼이 뭘까요? 여러분 핑거가 뭐 같아요? 핑거가? 요게 핑거볼이에요. 요게. 예.
네, 손 씻는 그릇. 예. 외국에 가면은요, 이제 손이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이미 손에 균이 많다 이런 거를 예사롭게 듣지 않고 있고 소독제도 많이 뿌리고 하는 것처럼 이 시트러스 계열인 레몬이 여기 안에서 소독 살균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핑거볼을 주고 여기다 이제 손을 씻게 하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고위 관리들하고 와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는 일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핑거볼을 들여왔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도 이참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 아무리 자격증 과정이어도 이왕 시간 들이는데 알고 갈 건 알고 가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인 관료들이 왔을 때 핑거볼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국인 관료들은 여러분 요즘 카페에 가면은요. 이렇게 물병에 여기다 뭐 넣어놔요? 레몬 띄워 놓죠. 그래서 요거 음료수로 마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레몬이 띄어져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 왜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 좀 지저분하다 이런 개념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손 씻는 물인지 본인은 버젓이 알면서도 같이 마셔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서 있던 요거를 접대하기 위한 직원들, 아무래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은 이 핑거볼을 마신다고 중국인에 대해서 뭐라고 뭐 뒤에서 저 사람들 저것도 모르고 저걸 마시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거를 같이 마셔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색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주신 것은 에티켓일까요? 매너일까요? 매너.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에티켓대로라면 손 씻는 게 에티켓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편안하고 국제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매너를 베푸셨던 아주 가장 큰 예의라고 하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약에 그 나라의 법도대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손을 씻으신 물이에요. 그랬으면 서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매너를 보여줬던 아주 글로벌적인 매너에서 포용력이 되게 크셨던 부분.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배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매너고요. 에티켓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가신 분들은 자 영국에 갔을 때 이런 여왕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식매너를 하고 어떻게 접대를 하는지를 알고 가셨어야죠. 예, 알고 가가지고 그대로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타국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에티켓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관료들이 에티켓이 좀 부족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것을 잘 담겨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은 에티켓과 매너의 이제 혼동을 오늘 이후로는 없애겠습니다. 자, 매너의 어원은 매뉴리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자, 볼게요. 행동이나 습관. 여러분 요것이 키워드예요.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하는 매뉴어스와 방법과 방식을 의미하는 아리우스의 합성으로서 행동 방식과 습관을 표출하는 의미가 어원이에요. 그러면 매너는 딱 이것만 봐도 행동하는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한다는 건 외적이라는 용어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어떤 지문에는 매너는 내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행동한다는 거는 외향적이다, 외적이다라고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방식 이렇게 하는 것도 매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방식이에요. way. 영어로 행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한글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way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매너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행동 방식 way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이죠. 여성이 앉을 때 의자를 빼어준다거나 여성이 자동차를 탈 때 문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매너인 거죠. 신사다운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사의 품격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거예요.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굵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을 편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에티켓은 꼭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는 어떤 내적인 질서라면 그것을 행동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이 외적을 내적으로 바꿔서 가끔 지문이 잘 나옵니다. 이게 매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약간 주관적 개념이 있어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개념이 있어서 자, 주관적 개념이 있어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매너가 좋다 나쁘다. 이게 여러분 지문에서도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인데 에티켓에다가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요. 매너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매너가 좋네, 매너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너의 목적은요.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 방식, 웨이예요. 외적인 것. 기억하세요. 그냥 오늘 외우세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우호적인 관계죠. 자, 여성과 남성이 비즈니스로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첫 대면에서 이분이 인사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빼어준다면 이 여성 파트너는 이분에게 아무래도 편안함을 더 느끼겠죠. 그럼 비즈니스 얘기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의자 안 빼줘도 돼요. 앉으세요 하고 앉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아무래도 플러스 1점이라도 더 가겠죠.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요. 내가 배려받고 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긍심이 형성이 되죠.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고 노력을 기울이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마음이 형성되죠. 사실 배려는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없다면 타인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처져 보이고 내가 늘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타인에게 매너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그를 인정하고 그도 나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가 베풀므로써 그도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존중하는 마음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티켓의 어원을 한번 가보면 이제 프랑스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티켓의 어원은 자, 공공을 위한 안내판, 입간판의 의미로 프랑스어의 동사인 에스티키에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붙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공식적인 얘기는 궁전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해치지 말라라는 입간판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 14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줄로 연결해 박아놓은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뚝.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뚝 박아놓는 거. 그래서 에스티케라는 의미로 갔다가 이제 이 말뚝에 붙인 표지가 표찰이라는 의미로 해서 티켓의 개념. 그래서 우리 입장권, 티켓 여기에서 바로 이게 변화돼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신분을 따라 달라지는 편지 형식, 궁중의 예법인 에스티켓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입간판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자, 19세기 말 부르주아 사교계에서는 이것을 관례, 예의 범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교계, 프랑스 사교계 내에서 여기 거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사교계에서 어떤 식으로 복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룰 같은 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체계화되다가 이게 국제적 외교의 프로토콜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 에티켓의 개념, 의전의 개념을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 이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와서는 거의 일반인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성을 가지죠. 공공성.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서는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럼 이건 에티켓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누구나 질서를 준수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에티켓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설이고요, 정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속설들이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에서 유명한 궁전이 어디예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가보고 싶은 궁전.
베르사유 궁전. 네, 맞아요. 베르사유 궁전. 잠깐만요. 화면이 하나가 약간 멈춰가지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도 어원에 대한 거를 뭐 사실 이 과목이 아니면 어디서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좀 보고 갈게요. 예. 베르사유 궁전. 여기에 베르사유 궁전 앞이거든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에 없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여행 가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베르사유 궁전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없는 게 있어요. 프랑스엔 근데 그런 곳이 몇 곳 있다라고 해요. 뭐가 없을까요? 네, 화장실이 없어요. 주은이 프랑스 갔다 왔어? 오, 찍은 거. 오, 주은 대단한데? 알고 있었던 거지? 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프랑스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루이 14세 때 아까 전에 티켓이라 그랬잖아요. 이 에티켓이 이 출입증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고 궁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격이 있는 사람들, 기준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다. 이때가 이들은 귀족 문화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공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 입장권이라는 뜻에서 티켓으로 얘기를 했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티켓으로 우리 모든 곳에 입장권으로 쓰고 있죠. 돈 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에티켓의 기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고 여기 나무도 되게 많고 여기 숲처럼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그 예전에 그 귀족들의 옷을 보면요. 옷이 참 화려하죠. 여자들들이랑 이렇게 되는 옷들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이 옷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 없다 그랬죠, 화장실. 예, 예. 풍만해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정설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 화장실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잖아요. 파티를 하면 몇 시간씩 하거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런 옷을 입고 이 안에서는 그 프랑스가 향수가 네, 향수가 유행하게 된 것도 이 옷을 입은 대로 이렇게 정원 어딘가에 가서 그냥 선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넓게 해야지만 화장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입고 다시 이제 파티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좋지 않은 향기가 날 거니까 향수가 발달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그래서 향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좀 불쾌한 냄새를 막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옷의 의미도 그런 것에서 더 많이 실질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기도 해요. 또한 이 여성 이때가 이제 그 귀족 정치이기도 하고 왕족들이 보통 귀족이 되려면 전쟁에 가서 이기고 그 성을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래도 귀족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전쟁에 가 있는 남편이 뭐 그냥 이거는 어디 속설이긴 한데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 팬티라고 입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자물쇠를 해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예, 어떤 뭐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이 그런 어떤 남자들이 여성에게 원하는 정조 이런 걸 지키기 위한 그런 장치도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과 이거의 두 개의 본질에 의해서 이런 옷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런 그 속에서 어떤 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과 관계된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야기가 아주 다른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이제 편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붙인 편말이라고 해서 여기 정원에 꽃들이 많으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다고 하는데 이것에서 유래됐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속설은 있어요. 그 속설은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정원 나무가 많으니까 이런 데서 예, 연애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연애하기가.
남자들은 전쟁에 가서 몇 년씩 안 돌아오고 이러니까 다른 남자와 그리고 다른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연애하기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귀족들이 편말을 붙이면서 여기 들어오지 마라, 꽃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끼리 편한 어떤 그런 뭐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이 편말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말에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다고 썼다고도 하고 이 주변을 지날 때는 여기는 나무가 있으니 돌아가시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다 그런 것이 뒤쪽에선 그런 얘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향수가 발전하게 된 것들도 바로 이런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이 없는 것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거기 편말에 있었던 얘기는 이랬대. 정원사가 정원 앞에 말뚝 박고 정원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규범, 꼭 지켜야 될 도리. 정원에는 들어가지 마라.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전해져 오고 뒤쪽에선 그런 설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에 이렇게 넓은 베르사유 궁장, 왕의 별장, 사냥터 이런 곳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무가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은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고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지만 이것은 화려함이지만 이 안에는 화장실을 그냥 이 안에서 입은 대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소변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악취를 좀 바꾸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정조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감추기 위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바로 그런 그 인간적인 기본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이 베르사유 궁전은 귀족들이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 화려한 것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던 거기에서 시작된 게 에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야화니까요. 여러분들이 야화로 잠깐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많은데 자, 에티켓의 개념은 사회적 불문율이에요.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양식.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매너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방식.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웨이. 기억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웨이는 매너이고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잖아요. 이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 질서 이런 걸 의미하는 이 표현이 가끔 여러분 시험에서 혼동을 주게 하는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내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이야. 그렇게 해야 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해. 라고 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티켓이고 사회적 약속이고 질서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요. 공공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객관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객관적. 이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가는.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자, 공중화장실에서 새치기 했다 그래서 이 사람 형사처벌 받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죠. 지하철에서 다리 쩍 벌리고 앉은 쩍벌남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에티켓에 위배되지만 법적 구속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건 법적 구속력을 가지죠. 왜? 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준수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더 엄격한 거고 에티켓은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들을. 그러면 여러분이 매너와 에티켓을 구분할 때 이제 비교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행동 양식. 구체적인 행동 방식. 방식은 매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의 본질은 이게 약간 매너의 개념이 이제 혼용되기 시작을 하는데 상대방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호감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은 아주 보편화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의 배려 마음이 약간 들어가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여기 에티켓의 개념 이것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켓이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요? 매너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매너는 좋다, 나쁘다. 에티켓은 있다,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 지금 아예 외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에티켓의 어원은
프랑스 고대어의 꼬리표, 붙이다는 개념, 티켓 이런 것에서 유래됐다라고 보면 되죠. 티켓, 입장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매너는 사람의 손이라는 의미 외에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내포하는 라틴어에서 마누아리우스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티켓은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방식,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매너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동 기준에 맞추는 폼, 형식이란 얘기죠.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켓, 있다 없다로 표현하고 공공적, 객관적 개념을 가진다. 자, 형식으로 보여주는 웨이,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고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에티켓은 규칙과 규범, 여러분이 잘 맞춘 것처럼 매너는 배려와 편의. 그 다음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식,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서로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요. 다른 교재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시간 중에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상황별 매너와 에티켓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 한번 볼게요. 공공 화장실 사용 시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된다. 여러분 에티켓일까요? 매너일까요? 네, 에티켓. 그 다음에 여성이 큰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문을 잡아준다. 네, 그 다음 건 매너. 네, 여성이 큰 가방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건 매너.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별 매너와 에티켓의 사례는 우리 10분 쉬고 할게요. 시간이 6시 벌써 10시네요. 안 보여가지고 내가 컴퓨터 다른 거에서.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지금 11시거든요. 11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잘 쉬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간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오세요. 어깨도 좀 펴주고 기지개도 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편안하게 쉬고 오세요.